제 몸매 죽이는데. 신병 훈련소가 술렁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한 여성에게 꽂혔죠. 예쁘지만 왠지 모르게 강인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여자.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껄렁거리던 한 훈련병이 키득이며 말했죠. 야, 내가 너 찜했다. 훈련 끝나면 내가 귀여워해 줄게. 순간 여자의 입꼬리가 의미심장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자리를 떴죠. 그리고 단 3초 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새벽 3시 북방 한개선 부근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7명의 그림자가 무음으로 이동했죠. 707 특임단 작전팀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조용했고 그들의 호흡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전명, 청룡, 테러리스트 한 명을 생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지 불과 4시간 만의 일이었죠. 일반적인 진압 작전이라면 최소 24시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청룡팀에게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긴급 상황이었거든요. 팀의 선두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인물은 놀랍게도 여성이었습니다. 이채윤 중위, 28살의 나이의 특임단 최연소 팀장이 된 전설적인 존재였죠. 채윤의 손짓 하나에 7명의 정예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건물 내부로 침투한 지 3분. 테러리스트는 인질 2명을 붙잡고 있었고 폭발물까지 소지한 상황이었죠. 일반적인 협상이나 포위 작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채윤은 천장의 환기구를 통해 내려다보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시야각, 인질들의 위치, 폭발물의 종류까지. 채윤의 두뇌는 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갔죠. 순간 채윤이 움직였습니다. 환기구에서 무음 낙하하며 테러리스트의 등 뒤로 접근했죠. 0.8초. 그것이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팔 꺾기와 동시에 바닥 제압, 폭발물 제거까지 일련의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작전 종료 후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며 긴장이 풀어졌죠. 청룡 없었으면 우리 절반은 죽었어. 괴물이야. 진짜로. 하지만 채윤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채윤에게 이런 작전은 일상이었으니까요.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며 채윤은 새로운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죠. 국방부 기강 담당관 박태진으로부터 온 특별 지시였습니다. 위장, 침투 작전. 그것도 신병교육대의 말이죠.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여성 혐오와 성차별 실태를 조사하는 것. 하지만 방법은 전례 없이 특수했죠. 특임단의 전설에서 하루아침에 훈련병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불가능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채윤은 모든 신분을 감추고 신병교육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특임단 중위에서 이등병 이채윤으로 변신한 것이죠. 위장은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훈련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임단 최연소 팀장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범한 이등병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위장 침투의 첫 번째 원칙은 완벽한 동화였습니다. 입대 첫날부터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신병교육대에 여성 한 명이 들어온 것 자체가 화제거리였거든요. 채윤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꽃 하나 피었네. 한 훈련병이 채윤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채윤은 표정 변화 없이 그 자리를 지나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시작 전 집합 시간. 정상훈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점잖고 합리적인 장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채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병 이채윤, 여기 훈련소 놀러 왔나? 정신력부터 길러야겠군. 정상훈 대위의 말투는 다른 훈련병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은근한 비하가 섞여 있었죠. 채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위장 신분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체력 훈련 중에 한 훈련병이 대놓고 말했죠.
너랑 있으면 훈련이 꿀이야. 여자 하나 때문에 강도 조절해주네. 다른 훈련병들도 거들었습니다. 채우는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견뎠지만 내심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임무를 위해서 말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은 강재욱이었습니다. 고위 장성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내세우며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강재욱은 간부들에게도 반말을 했고 채윤에게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여자는 훈련보다 화장이 어울려요.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 집에서 예쁘게 꾸미고 있으면 되는데. 강재욱의 말에 주변 훈련병들이 웃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도 못 본 척하며 지나쳤죠. 채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점심시간 채윤은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훈련병이 조용히 다가왔죠. 이준석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는 달리 채윤을 조롱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이준석은 말없이 채윤 옆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흘렀죠. 이준석은 채윤을 바라보며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훈련 일주일째 채윤은 신병교육대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권력 구조와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채윤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김소령이었습니다.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여군 장교였는데 채윤에게 유독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다른 간부들과는 다른 종류의 적대감이었습니다. 마치 채윤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여자 하나로 뭘 바꿔. 그만 포기해. 김소령은 채윤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채윤은 김소령의 과거에 무언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채윤은 우연히 김소령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김소령은 정상훈 대위에게 성희롱을 당했고 그 일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좌천당해 행정병으로 밀려났던 것이죠. 그 이후로 김소령은 책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채윤을 보며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난 것이었어요. 한편 박태진 기강 담당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 장비를 통해 전해지는 지시사항들이었죠. 너무 나서지 마라. 내부 자료만 모으면 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 박태진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차별과 희롱을 목격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채윤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여전히 채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채윤을 조롱할 때도 끼지 않았고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이준석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이준석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채윤이 그냥 평범한 훈련병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채윤의 움직임, 시선 처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정상훈 대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채윤에게만 유독 가혹한 훈련을 시켰고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창피를 주려 했죠. 하지만 채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며 정상훈 대위를 당황시켰습니다. 이상하군. 보통 여자들은 이 정도 훈련 못 따라오는데 정상훈 대위의 중얼거림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채윤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너무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정체가 들킬 수 있었거든요. 강재욱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간부들의 비호를 받으며 채윤을 괴롭혔죠. 심지어 훈련 중에 일부러 채윤을 밀치거나 발을 걸기도 했습니다. 채윤은 매일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사건과 발언을 상세히 기록했죠. 증거자료도 은밀히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강재욱의 행동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훈련 2주째 되는 날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채윤에게는 극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총기를 다루는 것만큼은 특임단의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평범한 훈련병처럼 서툰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정상훈 대위가 안전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윤에게만큼은
유독 까다로운 지적을 했죠. 다른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훈련병 이채윤, 총기 자세가 엉망이군.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다시. 채윤은 일부러 어색하게 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눈 감고도 명중시킬 수 있는 실력이었지만 위장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툴러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강재욱에게는 더욱 자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강재욱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간부들이 다른 훈련병들을 지도하는 사이 강재욱이 채윤에게 다가왔죠. 손에는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 여자, 진짜 총 쏠 줄 아냐? 강재욱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이준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강재욱이 돌변했습니다. 총구를 채윤의 머리 위쪽으로 겨누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죠. 비록 직접적으로 겨눈 것은 아니었지만 명백한 위협행위였습니다. 무서우면 그냥 집에 가.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그 순간 채윤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임단에서 수천 번 반복한 제압술이 자동으로 발동된 것이죠. 0.8초. 그것이 강재욱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채윤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강재욱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왼발로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며 바닥에 제압했죠. 소총은 안전하게 채윤의 손으로 넘어왔고 탄환도 즉시 제거되었습니다. 전체 사격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간부들조차 당황했죠. 평범한 여성 훈련병이 장성의 아들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제압한 것이었거든요. 뭐야? 너 도대체 뭐야? 바닥에 깔린 강재욱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나 소총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정상훈 대위가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정상훈은 오히려 채윤을 나무랐죠. 훈련병 이채윤, 넌 뭐야? 훈련병이 맡긴 한 거냐? 어떻게 그런 동작이 가능해? 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위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죠. 이준석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채윤의 움직임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이준석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더욱 굳어졌죠. 사격장 사건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채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 간부들도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채윤 역시 더 이상 평범한 훈련병 행세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진 기강 담당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격장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었고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위장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무 종료. 내일 아침 정체를 공개해라. 박태진의 지시는 간결했습니다. 2주간의 위장 침투 작전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채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직 수집해야 할 증거들이 더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채윤은 지휘실로 소환되었습니다. 신병교육대 대대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죠. 정상훈 대위와 강재욱도 함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대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707 특임단 청룡팀 팀장 이채윤 중위입니다. 채윤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지휘실이 정적에 휩싸였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특임단 중위가 이등병으로 위장해서 신병교육대에 잠입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 조사를 위해 국방부 지시로 위장 입소했습니다. 채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상훈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채윤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바디캠 기록, 증언 자료들이었죠. 2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상훈 대위의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 강재욱 훈련병의 위협 행위, 그리고 이를 방조한 여러 간부들의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윤의 말에 간부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상훈 대위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강재욱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여성 훈련병이 실제로는 특임단 팀장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강재욱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채윤의 신분도 확인되었거든요. 대대장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특임단의 감시하에 있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채윤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장 침투의 목적,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사항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이채윤 중위로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채윤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 훈련병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특임단 장교의 모습이었죠. 정체가 공개된 후 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등병 훈련복을 벗고 정복을 착용한 채윤의 모습은 위험 그 자체였죠. 계급장이 빛나는 정복 차림으로 다시 나타난 채윤을 보며 모든 훈련병들이 경악했습니다. 여자가 훈련받는 게 우습다고 했죠? 오늘부로 당신들이 퇴소 대상입니다. 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군 장교의 모습이었죠. 정상훈 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채윤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감사가 시작된 것이죠. 녹음 파일과 바디캠, 기록들이 재생되자 참석한 모든 간부들이 경악했습니다. 훈련병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2주간 자신들이 조롱하고 괴롭혔던 여성이 실제로는 특임단 최연소 팀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채윤을 직접적으로 희롱했던 훈련병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준석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윤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죠. 자신이 느꼈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이준석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이 진짜 군인이라면 우리가 지금껏 한 건 뭐였습니까? 이준석의 말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은 것이죠. 다른 훈련병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소령의 반응은 가장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고 그때 포기했던 정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죠. 채윤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그땐 말했어야 했는데. 김소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채윤은 김소령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 없는 위로였습니다. 강재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지휘를 믿고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증거로 남아 있었고 그것이 특임단 장교에게 가해진 것이라는 사실이 치명적이었거든요. 더 이상 특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상훈 대위는 즉시 보직 해제되었고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죠. 강재욱은 군기위 회부되었고 그의 아버지인 장성도 군 자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권력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채윤은 전체 훈련병 앞에서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었죠. 군인은 계집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군복을 더럽힌 건 그들이죠. 채윤의 말에 훈련소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성별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조사가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나자 신병교육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차별과 괴롭힘이 만연했던 곳이 조용하고 성찰적인 공간으로 변한 것이죠. 훈련병들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습니다. 채윤은 퇴소 전까지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남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채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고 싶었거든요. 채윤과의 대화는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중위님,
저는 그동안 방관자였습니다.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죠. 그것도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준석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방관도 공범이라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소령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김소령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덕분에 그때 못다 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김소령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채윤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도 있었고 형식적인 것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윤은 훈련소를 떠나기 전날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한 것이죠. 자신이 입었던 훈련복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김소령에게 건넸습니다. 퇴소식 날이 되었습니다. 채윤은 정복 차림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준석, 김소령, 그리고 변화된 마음을 가진 훈련병들까지 말이에요. 채윤은 김소령에게 조용히 다가가 훈련복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이건 누구든 입을 수 있어. 마음만 준비됐다면.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소령은 훈련복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죠. 채윤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김소령에게도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채윤이 훈련소를 떠나는 차량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례로 배웅했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변화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윤이 신병교육대를 떠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죠. 성차별 방지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신고 체계도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채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정군에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신병교육 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했고 훈련 프로그램도 개선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준석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는 채윤에게서 배운 용기를 실천하며 살고 있었죠. 부당한 일을 보면 목소리를 내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채윤의 영향이 그에게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김소령은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성차별 방지 교육 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이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같은 피해를 방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채윤이 건넨 훈련복은 김소령의 사무실에 정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한편 채윤은 본래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다시 작전을 수행하며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신병교육대에서의 경험은 채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또 다른 방법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채윤이 작전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헤드라인이 채윤의 눈길을 끌었죠. 청룡팀 미합동작전 파견 결정, 전담 교관 이채윤 중위 임명. 뉴스는 채윤의 새로운 임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연합작전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관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후진 양성과 올바른 군인 정신, 교육을 담당하게 된 것이에요. 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진 것이었죠. 앞으로는 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올바른 군인을 양성하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박태진 기강 담당관이 채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병교육대 사건 이후 군 전체의 기강이 확실히 잡혔다며 채윤의 공로를 치하했죠. 하지만 채윤은 겸손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용기 있게 나선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채윤의 말에는 이준석, 김소령,
그리고 변화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영상의 마지막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냥 훈련병이 아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윤은 단순히 특임단 장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군인이었던 것이죠.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신병교육대에는 새로운 여성 훈련병들이 입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조롱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채윤이 남긴 변화가 뿌리내린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여는 아무 말 없이 훈련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한마디는 지금도 훈련소 곡도 어딘가에 메아리처럼 남아있다고 하죠. 군복을 입었다면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진짜 군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부대는 조용히 무너졌고 그제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라는 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저희도 듣고 싶습니다.